자, 220번. 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진 자 여기 문장들 읽어보면 서술되어 있는 내용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그 말은 220번이요? 어? 220번 할 차례 아니? 여기 유형식 5번 할 차례 아니다. 아, 네. 뭐야? 자, 그랬을 때 봐봐. 220번을 예를 든 게 제일 길어서 이걸 예를 든 거예요. 221번이나.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뭐 밀폐된 용기 속의 액체에서의 증발과 응축 뭔 개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잖아. 식만 보라고. 로그 P가 8.11 마이너스 소문자 T 플러스 235분의 1750 t의 값이 뭐 이런 거 60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모르겠고 이제 식을 봤으면 거기 적혀 있는 문자들을 확인하는 거야. 대문자 P가 뭐라 돼 있냐면 포화 증기야? 뭔지 몰라. 포화 증기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 맞죠? 자, 그 다음에 T는 여기서는 온도네. 템프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15도일 때 무슨 뜻이야?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15일 때 포화 증기가 P1이 얼마? 구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45도일 때 포화증기가 P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P1, P2 계산을 하나 이 말이야. P1은 뭐예요? 그러면 P1은 로그 P1이 어떻게 되겠다? 로그 P1이 8.11 마이너스 여기서 T가 뭐라고 15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냥 숫자만 넣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P2는 로그 P2의 값이 8.11 마이너스 자 이때 45니까 그냥 넣어 그냥 계산을 이해되겠죠? 자 그래놓고 구하라는 게 뭘 구하랬는데 P2 나누기 P1을 구하랬습니다. 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로그끼리에 뭘 해야 되겠다? 뺄셈을 해야지 지수끼리 나눗셈에서 얘가 등장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여기서 로그 P2에서 로그 P1을 빼야지 뭐가 나타난다. 로그 P1분의 P2 얘가 등장을 하겠네. 그쵸? 되겠니? 됐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 되겠나?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볼까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빼봅시다. 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8.11이 왔다 없어졌고 맞지? 되니? 자, 얘가 얼마야? 280분의 1750 그 다음에 빼기니까 플러스 250분의 1750 이렇게 되겠죠? 맞지? 숫자가 왜 되고 7로 나누면 40 20 250 그러면은 4로 안 나눠지나 10분의 4분의 25 그럼 얘가 뭐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숫자 원래식 지저분하냐? 그죠? T가 15 그냥 적읍시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6.64 6.25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나누면 이거는 7 그러면 플러스 7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 0.75 그러면은 로그 10의 P1분의 P2가 0.75니까 우리가 구하는 P1분의 P2는 10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일단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도 한번 봅시다. 221번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활용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도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무조건 지수 아니면 로그에서 실생활에서 하는 무조건 나왔던 내용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크게 비중을 놓게 다루진 않는데 옛날엔 중요했던 부분이니까 옛날 쌤들이 문제를 내면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19%씩 감소한대요. 자, 이렇게 감소를 한다면은 어떠한 빛이 이렇게 한 장을 통과를 하면 빛의 세기가 얼마로 바뀌겠다? 19% 감소했으니까 빛의 세기가 원래 빛의 세기의
81%로 바뀔 겁니다. 19%씩 감소를 계속하면은. 자,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걸 5장 통과했다. 그럼 처음 밝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밝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한 장 통과하면 빛의 세기가 얼마가 되겠어? 100분의 8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한 장 또 통과하면 또 이거의 19% 감소한 81% 되겠네,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100분의 81을 몇 장 통과시켰더니 5장. 5장 통과시키면 처음에 몇 배냐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자, 그럼 A에 0.81의 5제곱이 얼마인지를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쉽게 말해 뭐야, 그냥 0.81의 5제곱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맞지?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로그 3이랑 로그 3.99를 준 거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그러면 0.81의 5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상용 로그를 통해서 이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돼? 5 곱하기 로그 81은 3의 4제곱 빼기 로그 100 이까지 이해 되겠습니까? 됐니? 로그 100분의 로그 81 됐죠? 로그 100분의 81 해가지고 100은 바로 이로 만들고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로그 3 로그 3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0.48이죠, 맞지? 자, 그러면 4 곱하기 0.48 맞죠? 앞으로 당겨주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 1.92 되겠습니까? 빼기 2를 하면은 얼마다? 마이너스 0.08 곱하기 5를 하면은 마이너스 0.4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찾은 이 로그 0.81에 5제곱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0.4. 이거는 정수 부분이 얼마고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0.6이라는 숫자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소수 부분이 0.6이 되는 숫자가 뭐다? 로그 3.99잖아요.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자, 로그 3.99의 정수 부분은 0, 소수 부분이 0.6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소수 부분이 0.6이 된다는 말은 로그 3.99의 값과 동일한데 정수 부분이 1이 붙었다. 맞지? 그러면 이 값이 로그 39.9였잖아. 맞지? 봐봐. 로그 39.9를 하면 이걸 어떻게 바꿨어? 로그 3.99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맞지? 39.9는 맞지? 그러면 로그 3.99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1 될 거고, 맞지? 맞아? 그래서 3.99 로그 3.99가 얼마니까? 0.6이니까 얘를 1.6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결정하는 것은 이 수의 자릿수를 결정을 한단 말이야.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이게 몇 자리 숫자인 거야? 2자리 숫자지.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얘가 한 자리 숫자라고. 맞지? 근데 3.99로 만들 수 있는 수의 배열이 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 그냥 얘를 구하는 건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소수 부분이 0.6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의 배열이 3.99로 만들어지는데 맞지? 3.99로 만들었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안에 첫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 3.99가.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0.399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뭘 구하랬어요? 처음 밝기 몇 퍼센트냐? 자, 0.399면은 몇 퍼센트? 39.9%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어느 도시의 10년 전 인구가 A명인데, 자, 그 후 5년 동안에 매년 10%씩 감소했답니다. 5년 동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10년 전에는 A였어. 맞지? 그 1년 지나면은 A의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 거겠어? 1년 지나면은 0.9만큼의 인구가 되겠죠. 10% 감소했으니까. 맞니? 자, 그리고 또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2년 차지. 그때는 또 이거에 또 0.9만큼을 인원수가 됐겠죠. 10% 감소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몇 년간? 5년간 그렇게 지속이 됐대요.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0%씩 감소한 인원수가 5번 곱해졌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5년 동안, 자, 처음 5년 동안은 이렇게 됐다. 그 다음 5년 동안은 10%씩 증가를 했대요, 이번에는. 그럼 10% 증가하면은 6년째는 이거에 몇 퍼센트가 되겠다? 110%가 되겠죠? 맞니? 그럼 비율로 치면 얼마? 1.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이걸 또 몇 년 동안? 5년간.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5년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겠다? 현재 인구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처음에 10%씩 5년 감소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10%씩 5년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겠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게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되었대요. 자, 현재 인구가 뭐다? A의 K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그냥 얘가 얼마냐 이 말인 거야. 그치?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역시나 바로 주면 좋지만 로그의 값을 줬단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0.9의 5제곱 곱하기 1.1의 5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 이 값에 뭘 찾아보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뭘 줬어요? 로그 9.5랑 로그 9.9라는 상용 로그의 값을 줬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자, 얘가 곱하면 얼마야, 얘들아? 0.9 곱하기 1.1하면 얼마? 0.99에 5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얘가 얼마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 값에 뭘 찾아보자. 0.99의 5제곱의 상용 로그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자 이 말인 거야. 상용 로그의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진수가 얼마인지는 상용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추하자 이 말인 거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5 곱하기 로그 90, 자, 100분의 99니까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로그 99 마이너스 로그 100 이렇게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니? 되냐 안 되냐? 자, 그럼 로그 99.9, 자, 태민아 로그 99.9 얼마 돼야 돼? 문제 봐봐. 로그 9.5가 0.98, 로그 9.9가 0.996. 99.9. 로그 99. 1.9. 오케이. 1.996.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0.004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0.02가 나왔죠? 맞니? 자, 그럼 봐봐. 자, 다시. 그러면 저 상용 로그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0.0이야. 그러면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맞지? 맞죠? 소수 부분이 얼마다? 0.98 이렇게 돼 있죠. 되겠니? 자, 근데 문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소수 부분이 0.98인 애를 알려줬어. 뭐라고? 로그 9.5 얘가 얼마다? 0.98이래요. 자, 그러면 0.99의 5제곱이란 이 숫자는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서 소수 부분이 0.98인 숫자니까 소수점 첫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9.5의 수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숫자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 되려면 얘는 얼마다? 로그 0.95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찾는 이 값이 얼마다? 0.95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몇 배가 됐다? 몇 배가 되냐 했으니까 이거는 0.955배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자, 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y는 ax입니다. 자, 이게 딱 기본적인 그래프죠. 맞지?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이걸 보니까 밑이 음수인 경우는 지수함수를 그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네. 맞죠? 왜 그런 거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보자. 0, 1, 0, 이렇게 정 찍을 수 있네. 맞죠? 2, 뭐 1, 1, 마이너스 2 정 찍을 수 있죠. 맞지? 됐죠? 그럼 2, 4, 뭐 이렇게 정을 찍을 수 있네. 근데 2분의 1, 들어가 봅시다. 2분의 1,
루트 2i 나와요. 루트 2i, 막 2분의 1이면 루트 마이너스니까 루트 2i죠. 이거를 어떻게 좌표평면에 찍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마치 좌표평면에 실수만 올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걸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의역을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 맞죠? 네. 무슨 말? 정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실수를 정의로 가진 함수의 그래프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거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복수평면까지 배운 뒤에, 맞죠?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프 그릴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밑이 음수인 경우는 고등학생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이 반드시 양수일 때만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대충 어떤 모양인지. 그거는 컴퓨터로 그려야 돼. 그게 곡선으로 알고리즘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봐. 유튜브에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마.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소평면. 자,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그냥 위치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넣으면 되죠. 자 봅시다.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값도 어떻게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밑이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양수만 나와. 그래서 어떻게 얘가 값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X축과 만나지도 않아요. 왜? X에 뭔 짓을 하든 Y가 0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지? 이해되겠어? X의 값이 암만 작아져도 2의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100 해서 2의 마이너스 1억 한다 해도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100제곱분의 1, 2의 1억분의 1 해도 거의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은 아니잖아요. 맞죠? 맞지? 이게 이제 수초에서 나오는 극한의 개념까지 가면 이제 0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0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프. 그래서 뭐가 생겨버렸다? 쭉 축을 따라서 계속 작아지긴 하는데 축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선이 생겼죠. 뭐가 생겼다? 정근선이 생겼죠. 기본적인 그래프는 정근선이 뭐다? X축 식으로 치면 Y는 0. 이게 정근선입니다. 맞죠?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요? X의 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됩니다. 맞죠? 그런데 자 치역은요. 공역이 한번 보다 지금 치역은 어떻게 된다? Y 값이 양수만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되겠니? 자,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예를 들어, 뭐 A가 1보다 큰 숫자라고 하면 A분의 뭐 1, X,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린다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려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럼 X의 보호를 바꿨다. 무슨 뜻?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켰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시킵니다. 즉, Y는 2X랑 Y는 2분의 1X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 두 개 그래프가 실제로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니까 2X가 이렇게 생겼으면 2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요.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겠다. 이것도 역시 성질은 얘랑 동일하겠습니다. 맞죠?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죠. 얘는 무슨 그래프? 단순 증가. 얘는 단순 감소 그래프. 그게 중요하죠. 왜 증가 감소 이게 변하는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경계값에서 최대치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라는 거. 되겠니?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성질은 그대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평행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뭐 대칭시키고 하는 그래프들 나오죠, 맞지?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우리가 항상 배우면 제일 처음에 기본형 나오고, 표준형 나오고, 일반형이 나오잖아, 맞죠? 근데 그거를 연연해가지고 이차함수처럼 막 완전 정수를 묶고 꼭지 잡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억을 합시다. Y는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뭐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시키면 식을 바꿔 쓰면 되죠, 어떻게? Y는 A에 X 빼기 M 플러스, 자, Y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그래프는요, 원래 Y는 A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M, 즉 왼쪽 오른쪽으로 M만큼 이동시켰을 거고 Y축으로 M만큼 이동시켰을 때 여기서 핵심이 뭐가 돼야 된다? 얘라는 거죠. 얘 뭐니까 얘가 뭐다? 얘는 뭐였지? 뭐냐? 정근선이잖아, 맞죠? 원래 Y는 0이 정근선인데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M만큼 이동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다 이 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가 정근선이라는 거 핵심.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냐? 이렇게 위에만 떠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자,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원래 그래프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데? y는 2의 x였겠죠. 맞아요. 됐지. 그래놓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겠어? 마이너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좌우로 이동시킨다고 정근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정근선이 뭔데요? y는? 자, 얘가 있는다고 해서 정근선이 바뀌는 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달라질까 얘들아? a의 x제곱. 여기 앞에 음수가 붙어있는 경우는 지환아 뭐하니? 뒤지고 싶니? 그냥 카톡을 갑자기 왜 보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책까지 앞에도 보지 말고. 학교쌤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 뭔 개소리야. 진짜. 자,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정근선이 진짜인데. y는 마이너스 3은 맞는데 맞지? 봐봐. 원래 그래프가 y는 2x였으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자, 2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식이 뭐였겠다 얘가? 마이너스 y는 2x였으니까 y를 눌러 넘겨줬겠죠. 그럼 y의 부를 바꿨다면 무슨 뜻인데? x축 대칭을 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2x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은 밑으로 내려가게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2분의 1이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밑으로 내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겠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형태 뭐 A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쩌고저쩌고 뭐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갖고 그래프 형태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부터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근선만 체크를 하고요. 맞지? A를 보고 증가냐 감소냐 보고 앞에 부호가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면은 지금 위로 그려진지 밑으로 그려진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막 책이 적혀 있는 것처럼 막 네 가지로 나눠서 외우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형만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론까지 완전히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자, 그럼 기본적인 그래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뭐 한번 기본적인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284. 자, fx가 ax 그래프입니다. a 양수 a는 1이 아닙니다. a가 1이 아닌 이유는 또 뭐예요? a가 1이면 당연히 상수함수죠. y는 1이라니까 고렇지도 않습니다. 자, 기억에서 f-m은 fm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지 봐보자. 자, f-m은 어떻게 돼요? fx에다가 어떻게? x에다가 마이너스 m을 넣었으면 a의 마이너스 m이잖아, 맞죠? 그렇지? 자, 그럼 fm분의 1하면은 a의 m분의 1인데 이게 같냐 다르냐 이 말이죠. 당연히 같습니다, 맞죠? 기억 맞고요. 이은 f의 3m은 fm의 세제곱과 같냐? f3m은 뭐예요? a의 x에 3m 넣었죠, 맞지? 그럼 fm이 뭔데요? a의 m제곱이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같냐 이 말이야. 당연히 같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하세요, 얘들아.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에 대한 문제들이 수출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은 뭐 많이 보진 않겠지만 f에 mx꼴을 했는데 이게 fx의 m제곱꼴로 적혀있는 형태면은 얘가 어떠한 그래프다? fx는 a의 x제곱꼴로 나오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것을 관계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맞죠? 또 이런 거랑 또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 f의 m이랑 f의 n을 곱하면 f의 n 플러스 n이 된다. 이런 관계식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 이것도 fx가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는 거 되겠죠. 왜? fm이 a의 n제곱 fn이 a의 n제곱 곱하면 a의 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세요. 이런 거 자주 보이는 식들이니까. 오케이? 예. 디귿이 바로 나왔네. 소리 나는 문제. 이게 디귿이죠, 맞지? 예. 디귿도 뭐다? 자, 그래서 자 f의 mn이 f의 m 더하기 fn과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이씨. 달라요. 다른 차 보고 얘기해라 좀.
자, F의 MN은 뭔데요? A의 MN일 거 아니야. 이게 F, M, A, M. 자, 이게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과 같냐고요. M 곱하기 N이. 그렇지. 맞죠. 이게 더한 게 여기 곱하기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라고, 맞지?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 무슨 관계예요? 로그의 관계식입니다. 그치? 맞죠? 로그에서 로그 MN을 로그 M 더하기 로그 N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치? 자, 291번 보겠습니다. 자, Y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 자, 밑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값인데,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려고 해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이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이 값이 어떨 때, 밑에 있는 값이 어떨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가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 연립해야 돼요, 맞지? 됐냐? A, B, C, A, B, B, C 맞죠? 자, A, B 이거 연립하면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알아야 돼요. 이거 풀면 뭐야? 이거 푸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넘기면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마이너스 1가 0 사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예. 맞지? 이거 어떻게 푸냐고, 이거. 이거 나눠서. 나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서 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지?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찾으니까 이걸 찾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는. 네. 맞죠? 이거 범위 어떻게 찾느냐고. 판별식을 써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무슨 뜻이에요?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단 말은 X축과 교점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큽니다. 맞죠? 이거는 뭐다? 해가 뭐다? 모든 실수라는 겁니다. 그치? 네.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와 이걸 공통 보니까 얘가 그대로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봅시다. 자, 이거는 291번의 대표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Y는 4의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이동 시켰답니다. 바로 쓸게요. Y는 4의 2, X 대신에 뭐를 쓰면 X 마이너스 M, X축으로 M만큼이니까, 그쵸? Y축으로 M만큼이니까 플러스 N을 썼더니 이게 뭐랑 같다? Y는 16에 4의 2x 플러스 16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되겠니, 얘들아?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돼요? 4의 2x 곱하기 4의 마이너스 m 플러스 n일 거 아니야, 이거. 4의 마이너스 2m. 맞죠, 이거? 되겠니, 얘들아? 되겠니? 자, 네. 얘가 나오려면 4의 마이너스 2m이 뭐가 돼야 돼요? 16. 따라서 m은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그래서 n이 얼마? 16. 이런 식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자, 295번 바로 볼게요. 자, 봅시다. y는 9의 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절대 안 변하는 건 있죠. 뭐가 변하지 말아야 돼? 얘를 대칭이동 시키거나 평행이동 시켜서 그래프의 식을 나타낸다 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뭔데요? 봐봐,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9에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킨다 하면 y는 9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이걸 y축 대신 이동 시킨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y를 붙였다 치고 마이너스를 다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대칭 시킨 그래프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 y축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 x축 대칭이동 시킨 그래프 식을 보면요,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도 안 변한 건 뭐가 안 변했다? 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즉 밑이 9로 존재를 해야지 이게 평행이동 시켜도 그래프가 대칭이동 시켜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9분의 1이면 틀린 거 아니야? 9가 아니라 9분의 1인데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죠? 9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니은은요? 틀린 것 같아요. 왜? 3이라서? 아니요. 그러면? 3에 2x 되는. 그래, 3에 2x니까 이거 밑이 뭐예요? 9잖아, 맞지? 아니 잠시만요. 왜? 아 맞네요. 맞아요. 네. 디귿은요? 디귿은 밑이 3이에요, 얘네, 맞죠? 맞습니다. 맞지? 디귿은 안 되고요. 리을은요? 맞습니다. 밑이 9니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로그 9의 x랑 y는 4 곱하기 9의 x. 이거 평이동 시키면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평이동 되면 겹칠까, 안 겹칠까? 안 겹쳐? 겹쳐, 안 겹쳐? 잠시만요. 어. 평행이동 했을 때 겹치냐 안 겹치나요? 로그 9의 x랑 로그 4의 9의 x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켰을 때 겹칠 수 있는 걸까? 안 될까? 자, 어렵게 생각, 로그 9x.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민만 같으면 된다고요, 민만. 앞에 곱하기 아무 상관없어요. 봐. 굳이 억지로 만들어 볼게요. 4를요, 이렇게 바꿔볼게. 9의 로그 9의 4로 바꿨다 칩시다. 그럼 4 맞죠? 곱하기 9의 x라고 하면 굳이 얼마만큼 이동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되긴 해요. 마이너스 로그 9의 4만큼 설정시킨 그래프겠죠. 맞지? 밑이 9면요, 앞에 4가 곱해져 있든 태민이가 곱해져 있든 어차피 평이동은 될 수 있는 그래프다 이 말이야. 밑이 변하지만 않으면. 오케이? 알겠지, 태민아?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 밑만 보라고. 밑이 같으면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무조건 겹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y는 2x랑 y는 8의 2x. 자, 얘를 y는이랑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이잖아요. 맞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적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분도 안 배웠어, 맞지? 자, 그러면은 뭐를 이용을 한다? 방금 배운 내용 2x, 8 곱하기 2x 밑이 이렇게 같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요. 평행이동 시킨 모양이 똑같다 이 말이야. 맞죠? 그 말은 곡선이 뭐라고? 아니 저 그냥 2에 3x 아니냐고. 2에 4x 2에 3x가 왜 나와? 2에 x 플러스 3이겠지. 보지 나 이거 페이지 왜 이래? 자, 그래서 얘랑 얘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긴 x축으로 얼마만큼 얘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래놓고 어떻게 그래프가 y는 2랑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y는 2는 대충 어디쯤 있겠다. 얘가 y절편이 얼마고요? 1이고 얘 y절편이 얼마? 8이죠? 맞지? x에 0씩 넣어보면 맞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y는 2 하면 대충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맞지? 예 그렇습니다. y는 8 하면 대충 한 요쯤에 있겠지? 그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평행이동 시켰을 때 겹쳐지는 그래프니까 이 곡률이 어떻게 똑같이 생긴 그래프라고.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잘라가지고 이거를 요쪽에다 갖다 붙이든 아니면 평행사변을 자르든 뭐 직사각형을 붙이든 아니면 뭐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든 어쨌든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 나오든지 간에 그 그래프는 무조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가로는 계산을 하면 등신이지. 맞죠? 가로는 얼만데? 3이겠죠. 어차피 평행이동 3만큼 시켰으니까. 맞죠? 세로는요? 2부터 8까지라며. 맞죠? 그럼 세로는 얼마? 6이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자, 얘들아. 그래프에 통째로 절대값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쭉 올려줘요. 뭐를?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주는 그래프입니다. 맞니? 기억나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절대값 통째로 붙여준다. 어떻게 하라고? 음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양수는 그대로 두고요. 맞지? 자,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생겼죠? 정근선이 y는 마3. 오케이? 됐죠? x절편이 얼마예요, 그러면? y절편이 얼마예요, 원래는? 자, x의 0은 어떻게 돼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었겠죠? 되겠지?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감소하게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되겠니?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여버렸는데요? 절대값 붙였으니까 접어 올려야 돼. 그러면 요거는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요 밑에 부분이 어떻게? 접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접어 올라가면서 뭐가 생겨버린다? 정근선도 같이 접혀 올라가죠. 맞지? 정근선이 원래는 y는 -3인데 여기가 y는 3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진 거 이해되겠니? 됐죠? 자, 그래놓고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y는 k가 어디에 그어져야 되냐 이 말이야. k가 여기다 그어지면은 교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그쵸? k가 여기 있어요. y는 k가 여기 있다. 교점이 한 개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y는 k가 교점 두 개 나오려면 당연히 k가 이쪽에 y 교점이 두 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여기보다는 위에, 이 정근선보다는 아래. 정근선과 만나도 안 돼요. 정근선일 땐 교점이 하나만 나오죠. 맞지?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0보다는 크고, 그쵸?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어, 얘들아? 자, 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찾는 건데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자, y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y는 ax의 그래프인데 보니까 b, 2를 지나요. 맞지? a에 b제곱을 하면 2다.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a에 c제곱을 하면 10,6이니까 여기 6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럼 뭘 구하란 말이에요? a에 2분의 b-c를 구하라 이 말이죠. 되겠니? 자, 이건 뭘 말해요? 그러면 2에 자, b-c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저거 두 개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에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죠? 맞니, 태민아?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해요? a의 b제곱 나누기 a의 c제곱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b제곱이 얼마? 2고요. a의 c제곱이 6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래서 3분의 1의 루트를 갖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봐봐.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의 2배래요. 맞죠? 근데 이 사각형이 높이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네. 넓이가 2배란 말은 얘랑 얘가 어떻게? 1대1. 2배 차이가 나요. 길이가. 맞지? 그럼 당연히 그럼 여기는 아. 대충 뭐 K 있으니까 뭐 1대2. A도 있네. 뭐 2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좌표를? 3B. 3B 이렇게 쓰면 끝나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y는 2x에다가 뭘 넣으면은 2b를 넣으면 y는 ax에다가 3b를 넣은 것과 같고 그게 얼마다? k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됐니? 됐나 안 됐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값을 어떻게 찾을 건데요? 저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KK 해가지고 4의 b제곱이 a 세제곱의 b와 같다 이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a 세제곱이 뭐니까? 4니까 맞죠? a는 4의 3분의 1제곱이다. 쓰면 끝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비교. 자, 대소비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소비교를 한다라는 말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미츠. 맞죠? 미츠 기준을 잡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요. x1과 x2 중에서 x2가 크다면은 당연히 a x1과 a x2 제곱은 얘가 더 커질 거예요. 그치?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x1과 x2 중에서 x2가 크다면 지수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값은 작아질 겁니다. 이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이죠. 맞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5번 같은 문제가 뭐 a가 2에 2분의 3제곱 바로 썼어요. 맞죠? 그 다음에 b가 0.5니까 2분의 1로 쓸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c가 4에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건 기준을 미치를 2로 통일시킬 수 있는 애잖아. 맞죠? 이건 미치 얼마? 2고 지수가 2분의 3이고요. 이거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가 3분의 1이고요. 맞지?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3분의 2잖아. 그럼 미치 2로 같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 지수에서 얘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라 이 말인 거지. 네. 맞죠?
그 다음에 308번 같은 문제는 306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랬어요? 안쪽에서부터 쓰라 했어요. 맞지? 306번 제일 앞에 건 8의 4분의 1 곱하기 4의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지수를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307번은 뭘 비교해야 되겠니 얘들아? 307번은 자 A가 어떤 숫자예요? A의 n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맞지? B가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고요. C가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맞죠? 자 이게 비교를 하려면 원래 비교는 당연히 어떻게 해? 지금 A가 1보다 크니까 얘네들이 클수록 큰 값이죠. 맞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걸 해서 양보다 크냐 작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 약간 양아치처럼 해도 되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자연수에 그냥 얘네 1 놓고 그냥 크기 비교하라고. 맞지? 보기만 찾을 거면 맞지? 서술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술형이 뭐 해야 돼? n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거 빼기 해가지고 0보다 크냐 작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맞지? 이게 0보다 크게 나오면 A가 B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써야 돼요. 근데 서술형이 아닌 이상은 자연수행이라 했으니까 그냥 뭐 A에다가 1을 2 아무거나 넣어갖고 그냥 큰 게 그대로 대소비교가 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3대 8번도 어떻게 해? 넣고요. A에다가 2분의 1 넣었다 쳐. 맞지? 연과 있으니까 2분의 1 넣고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 2분의 1에 4분의 1 제곱 아니네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를 2분의 1 넣었다 치면은 맞죠? 그러면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1 2분의 1 루트 2분의 1 요 중에서 제일 큰 게 전체 값이 제일 작겠죠? 제일 큰 게 1이고요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으니까 실제로 제일 큰 건 얘가 될 거고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루트 2분의 1 얘보다 더 작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져와서 대소 비교하는 거. 그래프에서 대소 비교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보면요. 309번이 정의역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한을 걸었을 때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최대값이 1일 때 k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알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2면은 증가를 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짜놨으면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 x가 1일 때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2의 제곱 플러스 k가 1이다. 이런 식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자, 그래서 312번은 한번 봐야 되는 문제죠. 상에 걸려있죠.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자, 얘가 왜 상에 걸려있냐면,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왜 상이냐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클수록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a가 1보다 클 때고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A가 어떻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었을 때 자, 그럼 봐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최대값은 얘가 뭐일 때 나오는 거예요? 0일 때. 최소일 때 나오겠죠? 네. 맞아요. 맞니?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 최대값은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절대값 x-1 플러스 2라고 하는 지수에 있는 얘의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되겠니? 됐어? 자, 최소가 얼마예요, 얘들아? 최소가 당연히 절대값 붙어있는 얘는 최소가 무조건 0입니다. 맞죠? 절대값 x가 1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2가 되겠죠? 맞니? 그럼 최대값은요?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서 최대가 4. 그 말은 무슨 말? 지수에 들어가는 값을 그냥 t라고 합시다. a에 t 제곱해가지고 t가 어떻게? 2부터 4까지란 말이야. 맞지? 그럼 자 봐봐. a의 t 제곱에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나오겠다? 2일 때.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최대값이 문제에 4분의 1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A가 얼마? 풀마 2분의 1에서 양수니까 2분의 1 되겠죠. 지연이가 왜 틀렸냐면 이거 봐봐. 그럼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한 걸 거야 아마. 그럼 A가 1보다 크면 최대값이 있는 A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 4분의 1이다 맞죠? A의 4제곱이 맞니?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A가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썼겠지. A가 루트 2분의 1 나오는. 근데 A가 1보다 클 때인데 얘가 되냐고요. 안 되지. 맞죠? 그러니까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A값이 존재를 하는 거지. A가 2분의 1이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그럼 최소값은 뭐? T에다가 뭘 넣었을 때? 최소값은 4를 넣었을 때겠죠. 2분의 1의 4제곱 될 거다. 이 말인 거지. 이해 되겠니? 아까웠어. 하나 더. 자, 최대최소 목표점 들어가봅시다. 자, y는 a의 fx꼴의 최대최소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지수에 fx꼴 붙인 건데 1차일 때는 그렇게 복잡할 건 없는데 여기 fx에 뭐가 붙는다? 2차가 들어가는 경우죠, 맞지? 자, 그러면 지수에 자 이런 거죠. ax에다가 뭐 y는 뭐 ax m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를 합성시킨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함수가 초월함수라고 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까지가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수학적인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등함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건 초등함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를 합성시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뭐 4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릴 수가 없는데 최대최소를 구하라고 왜 나온다?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한테 문제를 낸단 말은 당연히 그 방법은 뭐가 되겠다? 치환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fx의 값을 t라고 하면 y의 a의 t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바꿀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최소 찾기 위해서 치환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범위를 재설정해야 되죠. 그러면 fx가 2차로 보통 나오면 t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습니다. 제한을 안 걸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만 존재를 하고 음수이면 최대값만 존재를 하는 그래프고 범위를 제한하면 최대 최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 t로 치환된 지수에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가 곧 뭐가 되겠다? t의 범위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까? 됐지? 이 fx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범위를 제한을 걸어놓고 다시 한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치환하면 오케이?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자 이게 그래프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일 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라고 취하를 하자 이 말이야. 그럼 y는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재설정하라고 맞지? t가 어떻게 생겨먹었다?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축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나오는 이차함수 그래프야.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b.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이렇게 나오겠네. 2를 포함해서 맞지? 마이너스 1더 뭐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만데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 6.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 맞습니까? 맞죠? 그 x의 2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되겠니? 그 말은 무슨 말? 이 t의 값이 최소가 마3 최대가 6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6까지일 거다 이 말인 것이.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뭘 가져라,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최대값은 그럼 얼마겠어 답은? 2의 6제곱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 그게 끝이 아니라 x가 얼마에서 최대값을 가지냐 이 말이야. 맞죠? 자 문제 봐봐. 최대값을 가질 때 t가 얼마일 때였는데요? 6. t가 6일 때야. 맞죠? t가 6이려면은 그렇지 x의 값이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t가 6이 되면서 최대값이 2의 6제곱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x가 2부터 3까지 있다. 또 이게 또 어렵게 어렵게 안 나왔네. 쉬운데 쉬워요. 아주 쉽네요. 왜냐면 이거 밑을 안 알려줬으면요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밑을 알려줬네. 맞지? 0과 1 사이에. 그 말은 무슨 말?
이 그래프가 감수함수의 그래프니까 지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최대가 될 때 지수함수는 최소값이 나오고요. 이 그래프가 최소가 나올 때 지수함수는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 자, 최대값, 최소값 보니까 대충 봐도 A는 3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맞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X가 2부터 3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의 그래프를 Y는 A의 T제곱이라고 치환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축이 X는 2에 있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범위를 걸면요, 이 그래프의 최대값,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죠, 맞지?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 플러스 B고요, 맞지? 최소값은요, X가 2일 때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A의 T에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81이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나온 거예요? T가 최소일 때 나온 거죠, 맞지? 맞아요. 즉 A에 자 T에다가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B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 81이 나왔고요. 그러면 T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B인데 그걸 여기다 넣었을 때 그래프의 최소값이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래놓고 뭘 찾아라 했냐면 이거에 A 곱하기 B의 값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죠. 되겠습니까? 자, 얘가 뭐 3의 4제곱, 얘가 3의 제곱입니다. 그치? 되겠니? 자, 여기서 A랑 B를 어떻게 찾아낼 건데요?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응? 연립을 해야 되겠죠, 맞지? 자, 어떻게 연립하는 게 나을까? 이거 제곱할게요.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3의 4제곱이죠, 맞지? 그게 뭐예요? A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B 넘겨주고 6 넘겨주면 B가 2 나오고요, 그렇지? 됐죠? 자, B가 2면요 A에 마이너스 2제곱이 3의 4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얼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예. A가 9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합시다.